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송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날이 여러분이 치를 수능인 2017 수능 열흘 전이에요. 여러분은 수능 열흘 전에 정리를 하려고 지금 마지막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한참 뒤에 느껴야 될 그 감정을 쭉 당겨가지고 지금 한번 미리 느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선생님이 수능 열흘 전에 선생님 학교에서 수능 G2를 시험 보는 학생들 모여있는 교실에 수업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칠판 한가득 뭐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책을 이렇게 G2를 한번 쫙 훑어보면서 스스로 헷갈리는 부분,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문제들을 쫙 내용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한 것도 있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한 것도 있어요. 함께 하려고 쉬는 시간 내내 빽빽하게 그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 학생을 보는 선생님이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아 진짜 절실하구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말이냐? 지금 그 학생이 느끼는 감정을, 그 느낌을 그 학생이 1년 전에 느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학생들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한참 뒤에 느껴야 될 그 절실함을 지금 우리 충전하고 가면 우리의 1년 어떨까요? 그죠? 완전 탄탄해지지 않을까요? 내실이 다져지지 않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 시작하지만 목표에 대한 절실함,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취해가는 것에 대한 절실함 가지고 출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절실함 가지고 복습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1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발산형 경계 대표적인 지형, 생성된 지형이 뭡니까? 그죠? 해령과 열곡이죠. 해령에서 멀어지면 마그마 뽕 솟아오르는 데서 멀어지면 점점점 식으니까 지가 열량, 그렇죠? 감소합니다. 퇴적물의 두께는요, 나이가 점점 많이 먹어가니까 오래오래 퇴적됐으니까 퇴적물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 해령은 수곡산맥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얘는 화산이라고요. 수곡산맥 아닙니다. 자, 수렴형 경계,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의 차이점은 화산 활동이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나고 어디가 더 적게 나타나고 진 원의 깊이는 어디가 더 깊고 얕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었죠. 어떤 공통점이었냐? 둘 다 수렴해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그쵸? 횡압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광역 변성 작용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화산 활동은 어디가 더? 그쵸? 섭입형 경계가 더 활발합니다. 그 다음 습곡산맥 꼭대기에서, 수곡산맥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충돌한 데서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 인도 대륙이 있어요. 저기 위에 유라시아 대륙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기 전에 사이에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해서 들어 올려지면서 사이에 있던 해양지락도 같이 들어 올려졌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난 그 꼭대기에 해양생물의 화석도 있죠. 암모나이트 화석 같은 게 발견이 됩니다. 맞는 내용. 자, 이제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를 비교하는 빈칸 채워볼까요? 여러분, 두 경계 중에서 열곡, 어디에 나타나는 경계죠? 어디에 나타나는 지형이죠? 그렇죠, 맞아요. 발산형 경계에 나타나는 두 판이 멀어져서 만들어지는 요 틈,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계곡, 깊은 계곡, 거기를 열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각 연류량은요?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 해령. 수렴형 경계 대표적인 지형, 해국. 어디가 더 지각, 이 연류량이 높습니까? 맞죠? 해령입니다. 자, 수렴형 경계, 해양과 대륙이 만나서 대륙이 밀도가 작으니까 해양 지각이 섭입하는 경계예요. 그러면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데 대륙이 바다에 잠겨있는 경우에 그때 이 호상열도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밑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그 성질을 결정한다고요. 어떤 암석일까요? 주로, 그쵸? 이렇게 대륙판이고요. 바다에 잠겨있는 부분, 해양판이 기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주로 만들어지지만 올라가면서 대륙잭을 같이 녹여가지고요. 분출한 건 뭐라고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서 분출한 건 맞아요. 안산암질 마그마라서 그것이 식은 암석도 안산암이 됩니다. 호상열도 왜 생겨요?
마그마 올라와서 생기죠. 그럼 마그마 왜 올라왔어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 섭입돼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 물 때문에 뭐가 변해서? 맞아요. 용융점이 낮아져서. 자, 마지막 2015학년도 수능 문제 요거 여러분이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대륙, 해양, 대륙, 해양. 이렇게 다 어떤 종류의 판이든 수렴하는 경계에서 어떤 지형, 어떤 지진,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이 다 일일이 적고 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적은 거 보면서 상호작용해 주시면 돼요. 자, 대륙과 대륙 충돌하는데 무슨 지형 만들어지죠? 그래요. 습곡산맥 만들어져요. 해양과 대륙. 해양이 대륙 속으로 섭입해 들어가요. 그런데 해양이 대륙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는 데서는 무조건 해구가 만들어지지만 이 대륙이 바다에 잠겨있는 부분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해양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역시 뭐는 생겨요? 섭입형 경계에서 무조건 나타나는 지형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해구는 무조건 생겨요. 그리고 해양판 밀도가 작지만 바다에 잠겨 있으니까 호상열도 만들어집니다. 지진은요. 대륙 충돌할 때 진원이 조금 얕긴 하지만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가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대륙 충돌, 천발, 중발로 구체화시켜 주셔도 되고 마그마는요. 다 마그마 만들어지는데 가장 적은 게 여기죠. 적게 발생하긴 하는데 그 종류는 뭔가요? 대륙과 대륙 충돌할 때 대륙 녹으니까 맞아요. 화강암질 마그마. 여기는요. 무조건 안산암질 마그마. 여기는 해양이니까 현마암질 마그마가 줄을 이루고요. 안산암질 마그마도 조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자, 이제 지각변동 부분이 마무리된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지구의 역사 부분 들어갈 건데요. 자, 지구의 과거 시대. 지구가 탄생해서부터 현재까지의 시대. 지층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질시대를 과거의 시대니까 사람이 안 살았던 시대도 있으니까 그 시대를 해석하는 우리가 연구하는 역사를 알아보는 두 가지 열쇠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두 가지 열쇠, 화석과 지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화석과 지층으로 과거의 지질시대에 대해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냐면 지층을 보고 화석을 보고 이 부분, 이 지층 부분이 요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구나. 그리고 지층들을 보고도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이 지각변동이 이 지각변동보다 먼저구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과거의 역사 중에 어떤 사건의 선후관계만을 조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고 그걸 상대연대라고 얘기해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상대연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상대연대가 끝나면 뭘 공부할까요? 진짜 연대, 절대연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지질시대가 뭔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질시대가 뭐냐? 지질시대는요. 우리 교재에 잘 적혀 있듯이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시대, 지층으로 과거의 역사를 알아내는 시대인데요.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지질시대가 지금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 현생이온, 성캄브리아 시대가 시생이온, 원생이온, 현생이온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질시대는 구분 단위가 일단 가장 크게 시대라고 하는 단위로 먼저 구분을 하고 시생이온, 원생이온이 거기 속해 있죠. 그리고 시생이온, 원생이온, 현생이온을 구분하고 있어요. 가장 큰 단위가 시대 말고는 이온이라는 단위구나. 그리고 이온이라는 게 현생 이온이라는 게 고생대, 중생대 또 신생대로 구분이 돼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공통 단어가 뭡니까? 그죠? 공통 어절이 대예요. 대. 이온이라고 하는 걸로 먼저 시대를 구분한 다음에 대라는 걸로 또 구분을 하거든요. 이온 다음에 대. 그리고 대를 또 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할 건 요 정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각각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그 시기는 우리 기억해둬야 돼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를 시생이온, 원생이온으로 나누고요. 또 현생이온으로 나눠요.
성캄브리아 시대와 현생이온의 차이. 시생이온, 원생이온과 현생이온의 차이는 뭐냐? 생물이 굉장히 적었고 갑자기 많아졌어요. 생물의 급변. 그리고 시대의 구분은요. 시생이온과 원생이온은 25억 년을 기준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시작은 언제예요? 지구 나이? 그죠? 지구 나이 몇 짤? 46억 짤. 이때 시작돼서 25억 년 때 시생이온이 끝나요. 그리고 원생이온은 언제 끝나냐? 5억 4천만 년에. 고생대 5억 4천만 년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고생대가 5억 4천만 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럼 중생대는 고생대가 끝나는 시점인 2억 5천만 년 전에 시작됐고요. 신생대는 6,500만 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억 단위로 바꾼 거고요. 아, 시간은 그렇게 구분했구나. 그럼 이렇게 시간을 나눈 기준, 구분 기준은 무엇이냐? 언제까지를 고생대라고 하고 언제까지를 중생대라고 하고 언제까지 신생대라고 하느냐? 뭘 가지고 나눴느냐? 이 지층에서 특정한 생물의 화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화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새로운 화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대를 구분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구분 기준은 생물의 급변이에요. 지층에서 생물이 갑자기 바뀐다. 아, 이거 시대가 바뀌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정확 같은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나요. 그걸로도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돼요. 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지질시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2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그 시간부터 기억하고 갈게요, 여러분. 매직에도 갑니다. 매직 워드.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요.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요거 기억합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도 사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아, 고생대는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중생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신생대는 여기부터 현재까지. 그럼 지금부터 3억 년 전 무슨 시대였을까요? 지금부터 3억 년 전, 그쵸? 고생대였다고요. 그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석에 대한 내용부터 출발합니다. 자, 화석이 무엇이냐? 화석은 정의가 무엇이냐? 지질시대 동안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화석이라고 얘기해요. 아, 생물에 묻혀있는 뼈, 몸 같은 거 아니면 파고 살았던 구멍 이런 것들 다 화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화석은요. 2가지 기준에 의해서 크게 2개로 분류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갑니다. 자, 이렇게 화석을 구분하는 2 축이 그려졌어요. 첫 번째 구분 기준은 화석이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존재했던 분포 면적. 2번째는 화석이 살았던 기간. 화석이었던 생물의 개체가 하나가 살았던 기간 말고 그 종이 존재했던 기간. 그걸 생존기간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 학생들 영화 무비 주라식 파크 보셨나요? 학생 발음이 좀 너무 부정확했나요? 주라식 파크 뭐예요? 주라기 공원이에요. 요새는 또 최근에 또 2가 나왔던데 주라기 월드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나왔던데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공룡이에요. 공룡이 살았던 시대, 쥐라기를 포함한 시대가 언제냐? 중생대예요. 공룡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죠? 공룡은 그 시간에만 살았어요. 생존 기간이 비교적 짧죠. 그런데 온 지구를 다 덮을 만큼 아주 번성했어요. 분포 면적은 넓었어요. 그런 생물의 화석. 생존 기간 짧고요. 분포 면적은 넓어서 한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쵸?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룡 같은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오래 살아요. 생물 종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런데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죠. 분포 면적은 그쵸? 좁은데요. 생존 기간이 되게 넓어요. 되게 길어요. 그런 생물의 화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상 화석. 그럼 이 2 화석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표준 화석. 여러분 교재 빈칸 채워주세요. 생존기간 어떻다고요? 시상화석에 비해서 비교적 짧다고요. 분포 면적은요 엄청 넓습니다. 시상화석은요 생존기간이 반대로 긴데요.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어요. 분포 면적이 좁아요. 표준화석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이 화석이 발견되는 시대는
특정한 시대예요. 고생대예요. 중생대예요. 신생대예요. 우리에게 지질시대라는 정보를 주는 화석이에요. 어떤 지층에서 공룡 나왔어요? 중생대. 삼엽충 나왔어요? 그렇죠. 고생대. 그렇게 지질시대에 대한 정보를 주고요. 하나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지층 대비라는 것에 지층을 비교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또 시상화석은요. 어떤 화석이냐?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쭉. 산호라는 화석은요. 산호는 적도 지방의 얕은 바다에서 살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았어요. 그럼 어떤 지층에서 산호가 나왔다. 그럼 뭘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 이 지층은 과거에는 적도 부근의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졌겠군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즉 그 지층이 생성된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것이 시상화석이에요. 자, 그림 보시면 표준화석의 종류와 시상화석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표준화석 고생대는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중생대는요.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신생대는 화폐석, 메모도. 되게 많네요. 그리고 시상화석은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예요. 산호는 바다고요. 고사리는요. 우리 고사리 나물 먹잖아요. 어디서 뜯어요? 육지에서 뜯어요. 온난하고 습유난 습지에서 뜯어요. 고사리는 육지를 지시해요. 아, 고사리 산호가 환경을 알려주는데 얘는 바다, 얘는 육지구나. 그럼 선생님 얘는요. 걔는 그림 보면서 한번 확 머릿속에 기억해 볼게요. 자, 봅니다. 자, 고생대는요, 여러분, 삼엽충의 시대였어요. 삼엽충은 전기의 출현에서 끝까지 가서 고생대가 끝날 때까지 번성하다가 멸종을 해요. 삼엽충이 가장 먼저 출현해서 계속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은 필석, 무척추 동물이에요. 돌에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발견된다고 해서 쓴다. 필석이에요. 갑주어는 물고기죠, 물고기. 그죠? 갑옷을 쓴 것 같은 물고기. 그 다음 방추충은요, 유공충, 몸에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곤충인데요. 이렇게 방추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방추충이라고 불러요. 자, 이 중에 육지에서 살았던 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다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 중생대는요, 공룡, 암모나이트. 누가 육지에서 살았을까요? 맞아요. 공룡이 육지에서 살았어요. 암모나이트 바다에서 살았어요. 얘네들은 다 바다였고요. 그 다음 신생대는 화폐석, 메머드. 누가 육지에서 살았어요? 그쵸, 메머드가 육지에서 살았죠. 화폐석은 바다에서 살았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눈여겨봐서 그림을 보고 아, 얘가 삼엽충이구나, 얘가 필석이구나, 갑주어구나, 방추충이구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외우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갑니다. 외우는 방법 첫 번째, 그냥 옆에다가 이 자료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고삼아, 연필 갚아야지. 고3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막 내 연필 자꾸 빌려간 거예요. 고3이 선생님 연필 빌려간 거예요. 자, 고생대, 번성했던 생물. 삼엽충, 그쵸?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그리고 식물은 누가 번성했느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지만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고3아 연필 갚아야지 이 말을 한 3번만 되뇌이시면 요 안에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이 다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중생대 갑니다. 중공. 옛날에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공의 암시장. 암시장, 저 이렇게 물 밑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시장. 암시장은 거시기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거래되지 않으니까 거시기한 거죠. 전라도에서 쓰이는 거시기란 말은 한 3만여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시기는 조금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갑니다. 중생대는요, 그쵸? 뭡니까?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 하나 더 시조새. 그리고 번성했던 식물이 누구냐? 거시식물이었어요. 자, 이제 신생대 갑니다. 신화 속의 매. 여기는 정말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볼까요? 신, 뭡니까? 신생대. 화폐석이고요. 화폐석은 방추충이랑 비슷한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유공충이에요. 그런데 왜 화폐석일까요? 방추충은 럭비공 모양으로 방추형으로 생겨서 방추충.
화폐석은 동전 모양으로 동그래서 화폐석. 모양 보고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시식물, 메모드. 요거 여러분 한 두세 번만 써보시면 머릿속에 콱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얘네들 중에 그쵸? 어떤 화석이 지층에서 발견됐느냐를 보고 우리 뭐 알아야 되느냐? 시대 알아야 되고, 하나 더. 육지인지 바다인지도 알아야 돼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인지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으로 매직워드 한번 정리해보면 지질시대별 화석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중에 딱 두 개만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을 지시해요. 누구냐? 그쵸? 공룡과 매머드는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을 지시하고요. 나머지 갑주어, 방주층, 아모나이트, 화폐석 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을 지시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석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지층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지층이 우리에게 정보를 줘요. 지층을 보고 제가 먼저야, 제가 나중이야 라고 구분하는 걸 상대연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 각각의 나라에서 지층을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 5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에 의해서 지층을 해석하자, 우리 헷갈리지 말고 요 기준에 의해서 해석하자는 법칙이 지사학의 5대 법칙, 5대 원리라고 얘기해요.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 지사학의 5대 원리. 자, 그 법칙 하나를 이해하다 보면 어느새 지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첫 번째 법칙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법칙, 지층 누중의 원리. 지층은 차곡차곡 누적돼서 퇴적이 돼요. 중력에 의해서 아래아래로 퇴적이 되니까. 그러면 지층을 딱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지층이 있어요. 어떤 지층이 가장 먼저 퇴적됐을까요? 그죠?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역전되지 않았으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두 번째, 관입의 법칙. 자, 관입의 법칙, 동그라미 치고 관입이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적어봐야 돼요. 관입은요,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들어간 걸 관입이라고 불러요. 다시, 마그마가 퇴적 지층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관입해서 식은 암석, 이걸 마그마가 식었으니까 화성암이라고 부르고요. 주변에 있는 지층, 누가 더 먼저일까요? 화성암이 먼저일까요? 주변 지층이 먼저일까요? 지층이 있으니까 뚫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관입한 화성암이 그래요. 나중이에요. 빈칸 채워볼까요? 지층 누중의 원리, 아래층이 위지층보다 먼저다. 역전이 없으면 관입의 법칙은 관입한 화성암, 저요 화성암이요. 관입당한 주변의 지층보다 그쵸, 나중이에요. 나중에 형성됐어요. 그런데 증거 있어요? 왜 이래요? 화성암이 내가 나이가 더 오래된 증거 있어요? 막 이래요. 증거가 2개나 있어요. 응? 명탐정 코난처럼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증거는요. 여기 화성암 주변의 지층이요. 변성이 돼요. 이거 무슨 변성일까요? 변성은 짜잔, 아이고, 짜잔, 아이고, 짜잔. 2가지 종류의 변성이 있어요. 뭐 있어요? 맞아요. 광역 변성, 하나 더 접촉 변성. 이 변성은 뭘까요? 주변에 마그마 있으니까 그쵸, 접촉 변성이에요. 접촉 변성. 이렇게 마그마 주변에 지층이 변성을 받았으면 지층이 원래 있었는데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그 열 때문에 주변의 암석들이 변성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접촉 변성암이 화성암 주변의 지층 사이에 있으면 나중, 먼저라고 해석합니다. 하나 더. 자, 마그마가 뚫고 올라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지구의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멘틀 포회감이라는 단어 배웠어요. 자,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포회감이 뭐라고요? 그쵸? 마그마가 쭉 올라오다가 주변의 암석들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요 노란색 암석,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암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포회감이에요. 여기는 여기 빨간색 암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포회감이에요. 자, 화성암에 주변 지층의 암석이 뿅 들어가서 포획되어 있으면 포로예요, 얘는. 포로로 잡힌 거죠. 적이 어떤 마을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가서 침공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포로로 잡았다는 얘기는
포로는 그 마을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마그마, 식은 화성암 속에 주변의 암석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중 두 개의 증거, 접촉 변성된 흔적과 화성암이 가지고 있는 주변 암석들의 포획감 두 가지가 얘가 무조건 나중이라는 증거가 돼요.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자, 관입한 화성암보다 관입당한 지층이 항상 그쵸? 먼저예요. 그렇게 먼저이려면 접촉 변성된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포획감이 존재하면 확실합니다. 포획감은요, 주변 지층의 암석이 마그마 속에 포획당해서 같이 굳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자, 볼게요. 얘가 석회암이고요. 얘는 사암이고요. 얘는 쉐일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학생들 뭘 기억해내셔야 되냐면, 그쵸? 접촉 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들을 기억해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요 암석 변성됐어요. 요 암석 변성됐어요. 얘도 변성됐어요. 얘는 석회암이 변성을 받았네. 뭐 됐을까요? 맞죠. 대리암 잘했어요. 얘는 쉐일이 변성됐어요. 영어 쉐일 홈펠스가 발견될 수 있죠. 여기는요, 사암이 변성된 단단한 두 글자, 맞아요. 규암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암, 홈펠스, 대리암 적어 놓습니다. 자, 하나 더 갈까요? 관입의 법칙에서 하나 더 기억할 내용 볼게요. 자, 뭐냐? 관입과 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입 vs 분출. 관입은요, 지층이 원래 있는데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깊은 곳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화성암을 A라고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층 얘를 B라고 하면 이건 B 지층 근처까지 A가 관입돼서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주변이 A에 의해서 열 변성을 받았다고요. 이건 관입이에요. 관입은 A와 B 중에 누가 먼저라고 해석해 줘야 되냐면, 그쵸? 아니, B가 먼저 A가 나중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건 관입. 관입은 B 지층이 A에 의해서 열변성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출은요. 분출은 뭐냐면 마그마가 지표 위로 올라온 게 분출이에요.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식어요. 그럼 변성을 어디가 받은 변성을 받았을까요? 변성은 위에는 공기니까 요 아래가 변성을 받았죠.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변성된 암석, 아니 마그마가 식은 암석을 C, 그 위에 또 다른 지층이 있어요. D. 그럼 얘가 도대체 관입인지 분출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 D가 변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D에 C 화성암의 조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D는 퇴적암인데 화성암의 조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C가 분출하고 식은 다음에 풍화 침식을 받으면서 C의 알갱이들이 D 퇴적물들과 함께 퇴적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건 분출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분출의 경우에는 누가 더 먼저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C와 D 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C가 풍화 침식돼서 그리고 그걸 함께 D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D가 나중이라는 얘기죠. 이건 C가 먼저, D가 나중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분출과 관입까지 오른쪽에 여러분 빈칸에다가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부정합은 뭐냐? 부자가 아닐 부자예요. 정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합을 이해하면 부정합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먼저 정합부터 이해해 볼까요? 정합은 요거예요. 짜잔! 지층이 퇴적이 돼요. 1번 퇴적되고 2번 퇴적되고 3번 퇴적되고 선생님이 번호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1번 퇴적되고 곧 어떤 특정한 사건 없이 연속적으로 2번이 퇴적돼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지층이라서 뭔가 층리로 구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번도 연속적으로 퇴적돼요. 지층이 퇴적됐는데 두 지층 간의 관계가 시간적인 연속성을 띠면 그걸 우리는 정합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시간적인 연속성을 띠고 차곡차곡 퇴적이 되면, 그럼 부정합은 시간적 연속성이 깨진 걸 부정합이라고 하겠죠. 부정합의 정의는요, 아래 지층과 위의 지층 사이에 시간적인 큰 갭이 존재하는 것,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퇴적된 걸 부정합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아리송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됐는지 이해하면 훨씬 이제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러면 부정합의 생성 과정부터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일단 지층이 퇴적이 되는데, 퇴적은 바닷속이나 호수, 강 밑에서 퇴적이 됩니다. 물속에서 보통 퇴적이 돼요. 지층이 이렇게 퇴적이 돼요. 1번 퇴적되고 2번 퇴적되고. 그런데 이 퇴적된 지층이요, 무슨 이유인가 물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물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쵸? 조륙운동 융기라고 얘기해요. 쭉 올라갔어요. 그럼 물속에 이렇게 있을 때랑 물 위로 이렇게 노출될 때랑 언제 풍화, 침식을 더 많이 받을까요? 물 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파도도 막 와서 쳐요. 그 다음 갈매기도 막 와서 쿡쿡쿡 쪼아요. 그러면서 풍화, 침식이 이루어져서 여기 위에가 요렇게 없어졌어요. 자, 침식을 받아요. 그 다음 다시 무슨 이유인가 아래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걸 침강이라고 하죠. 다시 물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몇 번만 남았냐? 1번이 남았죠. 2번은 제거됐어요.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물속이니까 또 퇴적이 되는데 물 위에 이렇게 또 지층이 퇴적이 돼요. 그럼 여기다 몇 번이라고 쓸까요? 또 2번이라고 쓸까요? 이건 다른 지역의 지층이 퇴적될 때 동일성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2번일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2번 쌓일 때 여기도 이미 2번이 쌓였으니까. 그럼 3번? 다른 지역에 3번 쌓일 때 여기는 융기했잖아요. 4번 쌓일 때 침식당했고요. 이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우리 창밖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기 산 깎인다 다 보이나요? 오늘은 여기 산이 하나가 또 생겼네. 일어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못 느낄 만큼 아주 서서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지역들의 지층이 퇴적될 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라서 선생님이 여기다 5번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층이 침강된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될 때는, 지층이 퇴적될 때 가장 아랫부분에 윗부분보다 더 큰 입자가 퇴적이 되죠. 우리 저미층리 기억나나요? 저기 육지에 있던 퇴적물들이 저탕류와 함께 이렇게 심해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입자가 가장 먼저 야도한다고요? 큰 입자가. 그러니까 퇴적이 될 때 밑부분에 이렇게 입자가 큰 입자들의 모임, 여감이 만들어지는데, 이 여감을 새롭게 퇴적된 부분 위에, 새롭게 퇴적된 지층 부분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여감이라고 얘기해서 기저여감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1번 쌓이고 2번, 5번 쌓이고 1번 쌓이고 5번 쌓이고 시간적인 연속성이 있습니까? 깨져버렸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얘기해요.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시간이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걸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랑 감 오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여기 부정합 있네? 어떤 지역에서 봐야 돼요. 그럼 이거 물속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느냐? 어떤 특정한 지역 육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얘가 다시 한번 융기를 해줘야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우리가 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짜잔, 두 번째 부정합의 정의와 부정합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부정합은요, 상부지층이랑 하부지층의 퇴적 시기가 엄청 차이가 나는 두 지층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얘기해요. 정합이 아닌 거. 이게 부정합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뭘로 알 수 있느냐? 뭔가 이렇게 침식을 받았어요. 밑에 있는 지층이요. 지금 습곡받은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습곡이? 이렇게 습곡받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로봇같이 위에가 딱 습곡을 받아요. 그렇죠? 여기가 뭔가 깎였다는 얘기죠. 일단 얘가 부정합인지 알려주는 첫 번째 지시자는 뭐냐면 거기에 침식받은 흔적이 있고요. 두 번째, 침식받은 면 위에, 부정한 면 바로 위에 새롭게 생긴 지층에 있는 여감. 뭐예요? 그렇죠? 기저 여감이 존재하면 부정합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부정합인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게 문제에서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부정합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첫 번째, 이 지역에 융기가 몇 번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부정합이 한 번이면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서 융기 한 번, 그죠? 또 융기. 맨 마지막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융기 또 한 번. 그러면 부정합이 한 번이면 그 지역에 융기는 최소한 몇 번 일어났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니까 융기 횟수는 부정합 횟수에다가 마지막 1회를 더 더해주면 돼요. 이 지역은 적어도 2회 융기를 일어났다라고 해석해주면 되죠. 두 번째, 침강은 그럼 가라앉은 건 몇 번이에요? 침강은 여기 중에서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침강 횟수는 부정합 횟수와 똑같습니다. 부정합이 한 번이면 침강도 한 번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2번, 3번, 4번 지층이 퇴적될 동안 여기는 어디 갔어요? 1번, 5번이니까 다른 지역에 퇴적될 동안 이 지역은 퇴적이 중단됐어요. 부정합이 있으면 이 지역에는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군. 융기된 적이 있군. 침강된 적이 있군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경사부정합과 평행부정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사부정합은요. 부정합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경사부정합. 부정합면 아래가 평행하면 위에와 나란하면 평행부정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무슨 부정합이에요? 얘는 경사부정합인 거죠. 얘는 경사부정합. 자, 이렇게 해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얘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을 공부해 봤고요. 부정합 너무 중요해요. 그죠? 매직어를 한 번만 더 짚어보면 자, 부정합 나왔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하나 더, 부정합을 보고 융기 횟수를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정합 횟수 플러스 1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법칙으로 갈까요? 동물군 천이의 법칙. 무슨 뜻이냐? 아래에 있는 지층, 위에 있는 지층, 더 위에 있는 지층 위로 올라갈수록 동물의 집단들이 변하는데 보통 아래에 있는 지역의 지층에 있는 동물의 모습, 화석보다 위에 있는 지층의 동물의 집단, 화석의 집단이 더 진화되었다. 지층마다 각 시대를 지시한다면 지층마다 각 시대를 지시하는 화석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이 이게 동물의 군, 집단이 천천히 변화한다는 원리예요. 지층마다 다른 화석이 발견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동물군 천위의 원리를 사용하려면 지층 속에 어떤 화석이 발견돼야 되느냐? 특정한 지질 시대를 지시하는 화석이 주로 발견되면 동물군 천위의 법칙을 사용해요. 특정한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래요. 화석 두 종류. 표준화석, 시상화석 중에 어떤 화석이 있을 때 동물군 천위의 법칙을 사용할까요? 맞아요. 표준화석이 있을 때. 여러분 교재 빈칸에다가 표준화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원리는 여기다 선생님 적어볼까요? 비슷한데 동일 과정의 원리. 같이 동시에요. 동일 과정의 원리. 무슨 뜻이냐? 동일 과정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이 이거예요.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과거를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과거에 같은 지질학적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재와 과거에는 같은 과정이 일어났으니까 같은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동일 과정의 원리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조개 어디서 살아요? 바다 갯벌에서 살죠.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현재 조개가 사는 서식지가 갯벌, 바다면 과거에 여기는 갯벌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갯벌이었다가 들어 올려진 거예요. 하나 더. 고사리 어디서 산다고요? 늪지, 따뜻한 늪지에서 살아요. 그런데 극지방의 어떤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원래 극지방의 그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는 따뜻한 지역의 늪지였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왜 극지방에 있냐? 땅이 이동해서 거리로 갔으니까 대륙 이동으로 해석해 주셔야 된다고요. 현재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어요. 동위화성의 원리를 사용하려면 어떤 화석이 있을 때? 그쵸. 시상화석이 있을 때라고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법칙을 마무리해 봤고요. 이 5개의 원리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 지층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층 해석합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 제일 먼저가 뭐냐? 요거 아래에 있는 거 지층 누징의 법칙에 의해서 2예요. 그 다음 여기 F가 관입했죠. F가 그 다음 그리고 요거 침식과 기저여간 표시 있네요. 아, 이 지역에 부정합이 한번 있었어. 그리고 D가 퇴적이 돼요. D가 퇴적된 다음에 또 침식의 흔적이 보이는데 침식되기 전에 요거 5 단층이 일어났어요. 되게 복잡하죠? 5 근데 여러분 요 단층은 무슨 단층일까요? 자, 우리 정단층, 역단층 배웠거든요. 이렇게 잘렸어요. 정단층, 역단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상반이에요. 왼쪽, 오른쪽 어디가 상반일까요? 아래보다 위에 부분이 긴 왼쪽이 상반인데 걔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내려왔어요. 인사하고 있죠? 예의 바르네요. 그쵸? 이 단층은 정단층이에요. 그 다음 한 번 더 깎였죠. 침식 당하고 부정합 CBA가 퇴적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G가 쭉 올라갔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역에는 부정합이 몇 개냐? 하나, 2개예요. 그럼 융기는 몇 번 일어났을까요? 침강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지층 해석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교재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단층 ABC에서 발견되는 화석이에요. 화석 보면 우리 2가지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죠? 표준 화석이 2가지를 지시해요. 시대와 환경. 화폐석, 암모나이트, 삼엽 중 어느 시대? 화폐석은요, 신화 속의 매 신생대예요. 암모나이트는 중공의 암시장, 암모나이트 중생대. 고사마 연필 갚아라. 그쵸? 고생대예요. 어떤 환경이냐? 얘네들 중에서 육지에서 살았던 생물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바다 환경을 지시해 줍니다. 자, 보기 기억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A의 지질시대. A의 지질시대 고생대에 판계하가 분리되지 않았고요. 형성됐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복선입니다. 니은 B의 지질시대 중생대. 공룡도 번성했어요? 그쵸, 번성했죠. 디귿 C의 지질시대에는 포유류가 번성했느냐? C. 신생대. 지금이 신생대거든요. 우리 포유류고요. 맞아요. 그 다음 리을 A, B, C 모두 육지 아닙니다. 니은 디귿해서 정답 3번. 자, 2번째 문제.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예요. 여러분 상대, 연대. 생성 순서의 선후관계부터 먼저 한번 파악해 볼게요.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B와 A가 아랫부분에 있어요. 지층 누중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A는 관입했어요. 화성암이잖아요. 화강암.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B가 먼저, A가 관입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A와 B가 같이 침식당하고요. 기저여감들 보이죠? 부정합 다음에 C가 퇴적. 그리고 또 기저여감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기저여감은 뭘 지시한다? 부정합을 지시한다. 한 번 더 부정합 그리고 D가 퇴적이 돼요. 그 다음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A는 나이가 2억년, 2억짤. 여러분 2억년 무슨 시대예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5.4, 2.5, 0.65, 2억년은요 중생대예요. A가 중생대면 A 뒤에 생성된 얘네들은 그렇죠? 중생대 이후겠죠. 고생될 수 없겠죠? 보기 갈게요. 1번 가장 오래된 암석 B 맞아요. A보다 먼저예요.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2번 C층에서 삼엽층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얘는요. 얘보다 나중이에요. A가 2억 년인데 고생대 화석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어요? 땡입니다. 4번 C층은 A층에 의해서 변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A가 다 식었어요. 다 식고 풍화 침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C가 다른 퇴적물과 함께 퇴적됐어요. 그런데 A가 C를 변성할 수 있을까요? 변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얘는 이미 돌인데 어떻게 변성시켜요?
A는 누굴 변성시킬 수 있냐? B를 변성시킬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C층의 기저여감에는 여기 D에 암석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D는 C보다 나중이잖아요. 그렇죠? D에 C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지만 더 먼저 생겼는데 D가 쑥 들어가서 박힐 수 없죠. 4번 땡. 5번 이 지역은 부정합이 몇 번? 2번이니까 융기는 최소한 3번을 일어났어야 돼요. 그래서 1번만 맞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은 어느 지역이 지질 단면도래요. 자, 여러분 그림 보면 사암 있고요. 쉐일 있고요. 이암 있고요. 석회암 있어요. 일단 생성 순서는 누가 제일 먼저 생성됐을까요? 그죠? 제일 아래에 있는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사암, 쉐일, 이암, 그리고 석회암. 그런데 이 지층들이 그냥 수평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휘었어요. 무슨 작용이 일어났죠? 습곡작용. 그런데 또 이렇게 잘렸어요. 습곡이. 잘리고 구분됐어요. 그럼 잘리고 구분된 이 구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단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습곡이 먼저게요? 단층이 먼저게요? 습곡된 지층 자체가 단층으로 잘렸죠. 단층이 습곡된 게 아니라 습곡이 잘렸어요. 그럼 누가 먼저냐? 습곡이 먼저죠. 선습곡 후 단층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작용한 힘이 그럼 무엇이냐? 습곡을 만드는 힘 뭐죠? 맞아요. 횡압력. 그럼 단층 중에 요 단층이 뭔지 알면 일단 짐작은 가네요. 이 지역에 횡압력이 작용했으니까 요거 왠지 그렇죠? 역단층일 것 같아요. 역단층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단층 면이 요렇게 있어요.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상반 가지고 구분하죠. 왼쪽 오른쪽 어디가 상반? 왼쪽의 상반. 상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무슨 단층? 역단층. 횡압력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보기 가죠. 기억 단층 관찰돼요. 역단층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공부해 놔야 돼요. 니은 습곡 구조 나타나죠. 그리고 선후관계가 누구인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디귿 사음층이 쉐일층보다 먼저 지층 누중에 의해서 역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강 지구의 역사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부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죠? 시작될 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 초심, 잘해보겠다는 마음, 거기다가 절실함까지 조금 더 이렇게 얹어주시면 우리 끝까지 정말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복습해주시고 이 내용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화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